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지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5% 오르고 8월과 비교하면 0.4%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대외 전략 방침을 밝히는 국가 안보 전략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뒷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도 했습니다.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친북 친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길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마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해달라고 의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 이후 2년 5개월 만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워낙 대외 악재가 많은 탓에 물가 안정이 아닌 경기 둔화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높은 물가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상황에서 높은 환율이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영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설비 투자 지연, 축소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그렇다고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 치솟는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년 2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모두 33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라 늘어난 이자는 모두 3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 4천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2일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8.7%보다는 다소 둔화한 상승률이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0.4% 올라서 2달 연속 하락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현재 시각 12일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많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 중 두어 명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긴축적 통화 정책의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근거로 속도 조절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내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커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술핵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정치적인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현재 시점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된다면 그 후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전술 핵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전술핵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과 이를 두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로는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최고로 강화해 그 안에서 대응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YTN에 전술핵 재배치는 어떤 논의도 해본 적 없다면서 미국과 주변국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여러 사안이 충돌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강경 대응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김기현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무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한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핵화 선언 파기 발언은 이른바 친일 발언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바이고요. 이 전술핵처럼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술핵 배치 의견이 제기되는 건 현실 가능성이 크다기보다 안보 이슈를 통해 여권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